우리 민족은 기록에 미친 민족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세세한 많은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742년에 무구정광 대달안희경을 필두로 초조대장경, 고려대장경, 삼국유사 8만대장경부터 조선시대에는 왕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부터 200년 전 수원화성 설계도까지 만약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만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기록이 존재할지 상상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중시하여 학문을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DNA에 새겨져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금속활자도 세계 최초가 아닌가 합니다. 금속활자는 이 당시 기술 수준으로 보면 지금의 슈퍼컴퓨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수만 년에 걸쳐 발전과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0년의 시간 동안의 발전은 수만 년의 발전과 비교를 불허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혁명은 첫 번째는 불의 발견이고 두 번째는 문자의 발명이며 세 번째는 지식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중 세 번째 지식의 기록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부터 인간은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을 기록을 통해 후대로 넘겨줌으로써 인간의 수명으로 이루지 못할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지식의 기록은 돌에 그림을 그리거나 가죽에 칠을 하거나 하면서 발전해왔으나 보다 큰 발전은 문서가 등장하면서부터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문서의 보급은 처음에는 필사본에서 목판인쇄로 발전했으며 이후 금속활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필사본은 전파 속도는 한계가 있었고 목판인쇄는 필사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유용했으나 습기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대량 보급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까지의 책은 일부 소수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속활자의 등장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책이라는 지식 덩어리를 서민에게까지 대량 보급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지식 팽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금속활자가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정보통신의 시대도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최초의 금속활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금속활자가 독일의 쿠텐베르크라고 자랑하던 서양은 우리나라의 직지심경으로 인하여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입장에서 더 기가 막힌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12세기로 봅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로 성경을 찍어낸 시기는 15세기입니다. 즉 구텐베르크보다 최대 200년 먼저 고려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금속활자로 찍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라가 있는 책은 직지심체요절입니다. 금속활자로 찍어낸 직지심체요절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보급했을 때보다 78년 정도 앞섭니다. 고려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적어도 78년에서 최대 200년 전에 등장했다고 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명천하상송 증도가라는 직지심체요절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목판본으로 알려져 있었던 보물 758-2호 남명천하상송 증도가가 목판본이 아니라 금속활자본이라는 증거가 나와서 학계를 긴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 공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속활자본인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78년에 138년을 더하면 216년을 쿠덴베르크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사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텐베르크가 고려 금속활자 기술을 교황청에서 고려의 사절로 다녀온 친구에게 활자 제작 방법을 배웠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당시 구텐베르크 초상화 속 손을 보면 고려 금속활자 제작 방식과 같은 모래주형 활자주조법의 도구를 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활판인쇄 연구 권위자인 프랑스 올리비에 드로니옹 박사는 3D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는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인 모래주형 활자주조법으로 인쇄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흔적은 이탈리아 바티칸 성전 수장고에서 발견된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고려인들의 국왕께
왕께서 우리 사절단들을 잘 대해주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직지코드에는 1333년 로마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 충수광에게 썼다는 이 편지를 근거로 금속활자 전파 경로가 존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코덴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를 시작한 시점과 교황청에서 사절을 고려해 보내 돌아온 시점과 시기별로 너무 잘 맞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절단의 성격은 요즘처럼 관광이나 인사의 목적뿐만 아니라 문화 및 문물 교류가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청 사절단은 성경을 대량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구텐베르크가 고려 금속활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코덴베르크에게 금속활자 제조 기술을 교황청에서 알려주었고 교황청은 고려에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영국 셰필드대 존 홉슨 교수는 저서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금속활자의 기원을 14세기 초에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속활자가 서양은 물론 전 세계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국은 또 자기네가 먼저라고 교과서에까지 기록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계가 인증하는 증거는 쿠덴베르그보다도 많이 늦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양은 쿠덴베르크의 금속활자 사용 이후 성경을 비롯한 서적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다양한 부분에서 인류의 문명의 혁명을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200~300년을 먼저 만들었지만 대중적인 보급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한자의 글자 수가 너무 많아 활자로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알파벳은 활자 인쇄에 더 적합했습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이 당시 계셔서 한글을 만들었다면 문명을 주도한 것은 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의 반도체 기술과 초고속 인터넷 같은 정보혁명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인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며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교육에 미친 우리 조상들의 DNA의 영향이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의 K문화의 폭발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은 제4의 물결이고 지금 시대의 금속활자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거대한 물결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